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오늘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삼권 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시신 없는 사건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도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고유정 살인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 민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2공항 갈등이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주 여론 일기에서 복잡하게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짤막 대담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의 현은정 조직국장과 이번 파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고유정 살인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 민박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어촌 민박을 오늘 제주의 시사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의 주택을 이용해서 투숙객에게 숙박과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 직접 거주하며 230제곱미터 미만의 연면적을 갖춘 주택이 있으면 누구나 신고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택에 주인이 거주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무방비 속에 운영되는 농어촌 민박의 허술한 안전 실태,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순진 전 남편의 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이 22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사법부 권한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지만 형법 제250조를 언급하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죄 양형 기준은 범행 동기에 따라 나뉘는데 앞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무기징역 이상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고 하지만 고유정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4년에서 6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계획적 범행 증거가 충분해 무기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전 남편의 유족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이라도 일정량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더라도 다시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5일 고유정의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면서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펜션은 사실상 무인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업종은 운영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농어촌 민박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초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에서 강력 사건이 일어나서 안전 종합 대책도 추진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박천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곳은 외딴 시골의 한 농어촌 민박입니다.
손님이 오면 민박 운영자가 집을 비워주는 사실상 무인 펜션이었습니다. 실제 인터넷엔 무인 펜션 광고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된 펜션은 현행법상 펜션 운영자를 펜션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2월 모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을 계기로 운영자가 거주하지 않는 펜션 304건을 적발했는데 올 들어 상반기까지 적발된 업체는 10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력이 적다는 이유로 전수조사가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1명이 펜션 500곳을 단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힘든 실정이에요, 지금. 제주 시내에 있는 민박 개소 중에서 25% 이상을 표본조사하게 되는데요. 제주도는 불법 운영 단속과 함께 안전인증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안전인증제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지난해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 민박 업소입니다. 안전인증을 위해 방범용 CCTV도 달았지만 손님이 늘진 않습니다. 1년에 고작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5분 이하 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증을 받으면 농어촌 민박 운영 실태 점검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등이 더해지며 까다로워지지만 이뿐입니다. 혜택은 없고 규제는 까다롭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하면 하겠어요. 신청제로 운영되다 보니 도내 농어촌 민박 4천여 곳 가운데 참여 업소는 1%도 안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관광 홍보 사이트와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으로 홍보해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숙박 앱이나 아니면 개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렌트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울뿐인 대책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KBS 제주 방송총국이 도민 민심을 듣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김가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공항 의혹 검증을 위한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종료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응답이 28.9%, 제주도청 28.1%, 국토부 27.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국토부와 함께 제주도도 2공항 건설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추진 측의 책임이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공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니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의혹을 해소했고 의견을 수렴했으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4.4%포인트 높았습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물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았고 정부와 제주도의 사과로 매듭 25.9%, 경찰청 진상조사로 충분하다가 1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7일과 28일 만 19살 이상 도민 842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5.5%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 교사 등 학교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학교 40곳에서 급식이 중단돼 빵이나 우유, 도시락으로 대체된 가운데 내일도 29개 학교에서 급식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학교 비정규직연대는 예정대로 내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인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교육청 앞에서 제주 지역 공공부문 파업 투쟁 승리 대회를 열고 학교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서귀포시 토평동과 호근동 일대를 잇는 4.2km의 도로, 이른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살림 서귀포 마을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도의회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1,200억 원을 들여 도시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다 오히려 교통 안전만 위협할 수 있다며 도로 건설 백지화에 찬성하는 1,900여 명의 서명을 도의회와 제주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의 대표 식물이지만 최근 10년간 15% 넘는 112헥타르가 줄어들고 있는 구상나무의 자생을 위해 제주도가 오늘 사제비 동산 일대에 구상나무 묘목 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묘목이 심어진 장소는 2012년 산불 피해지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구상나무 식재를 통한 산불 피해 지역의 식생 복원 효과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려 지적 발달 장애인 권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유공자, 모범 장애인들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부대 행사로 제21회 권익복지대회가 열려 공연과 체육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공항 갈등을 푸는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공항 문제가 짙은 안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제주 여론 읽기가 필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KBS도 이번에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2공항 관련 질문이 있었죠? 예, 질문 2가지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론조사에 대한 여론 수치는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예,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최근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 자체는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론조사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이 공항에 대한 기본적인 찬반 여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KBS는 이번에 이 질문을 넣지 않았죠. 네, 저희가 지난해 12월 정기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공항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 지금 시점은 이 공항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찬반 흐름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분석은 혹시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나온 수치 몇 %냐라는 이 수치를 맹신하지 말고 추세를 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공항 찬반에 대한 여론을 분석해보면 뚜렷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성산읍 일대를 제주 제2공항 후보지로 전격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 달 후에 이루어진 KBS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네. 근데 격차가 2배 이상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조사인 지난달 제주의 소리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참 팽팽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어느 쪽의 여론이 높다고 하기 좀 힘들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그제였나요? 이 제주를 찾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 공항 찬성 응답이 55%로 압도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이런 지연 때문에 헷갈리실 텐데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질문이 달라지면 답변이 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공항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2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이 공항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좀 질문에 담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제주공항 포화 문제를 해결, 인프라 확충, 국책 사업, 이렇게 아주 긍정적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공항 지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후자의 내용을 담지 않았기에 불완전한 질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항 필요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이 14%포인트밖에 높지 않았고요. 네. 성산 지역을 선정한 게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설문 문항의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공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을 듯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국토교통부가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나 제주도 모두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2공항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네. 도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KBS가 지난 1월 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볼까요? 2공항 입지 선정 의혹이 해소됐느냐 이런 질문에 충분히 됐다는 답변은 25%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미흡하다는 입장이 61%를 넘었죠.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여론이 거의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공항에 대한 찬반이 이렇게 팽팽하다면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가 도민 설득에 실패했다는 건데 그 해법으로 지금 공론조사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각각이더라고요. 예, 조금 전 우리 뉴스브리핑에서 보신 오늘 KBS 결과를 포함해서 최근 한 달 새 언론사 3곳에서 관련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장 심지어 임시회계사에서 몇 %라는 수치까지 직접 거론했고요. 네. 제주도지사는 질문 탓이다, 질문을 잘못 만들었다, 주관적이다 이런 탓으로 돌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되게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요. 자, 공론조사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수치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27일, 28일 이틀간 조사한 JIBS 결과는 84.1% 찬성 여론입니다. 네. 지난달 24일 조사한 제주의 소리 결과는 76.7%, 그리고 지난달 27일, 28일 이틀간 조사한 KBS 결과는 58.6%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만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론조사 찬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여론조사 방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불과 한 달 사이에 결과가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찬성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질문이 달랐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JIBS 질문 한번 볼까요? JIBS 질문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조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였고요. 제주의 소리 질문은 원희룡 지사의 문제 제기를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질문을 감안해가지고 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느낌이 크게 다르네요. 네, 그렇죠. 첫 질문은 자, 2공항의 갈등 해소를 위해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 수식어에 한쪽에 가치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비판 때문에 아주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보다는 찬성률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KBS는 어떻게 물어봤나요? 한번 보실까요? KBS는 공론조사를 별도로 떼어놓고 질문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2공항을 놓고 그냥 찬반이냐 물어본 게 아니라 계획대로 추진하는 입장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자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의 질문을 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두 조사에 비해서는 공론조사 찬성률이 당연히 떨어지게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58.6%, 계획대로 추진하자 34.2%로 나왔다는 건 제주도민이 여론이 이미 공론조사로 기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론조사가 결국 제2공항 갈등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공론조사가 저한테 만약 유일한 대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면에 공론조사 찬성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국토부와 제주도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공론조사가 싫다면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복잡하게만 보이던 이 여론조사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여론 읽기의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제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5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차량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도 크게 늘고 있죠. 지난 한 해 제주에서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2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주정차 단속 최일선에서 일하는 단속 요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3.24시에서는 제주시 주차 단속 요원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주정차 위반장 단속치입니다. 도로변 차량 나가세요. 이거 수수하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저희들 아침 근무는 7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고요. 아침에 들어오면은 이제 사무실 가서 그 한복을 하고요, 근무복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이 전광판, 그다음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점검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저희 아침 7시 반에 처음에 나온 근무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어린이 보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앙로라든지 이런 교통 많이 몰리는 곳으로 아침에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장 단속치입니다. 도로변 차량 나가세요. 네, 빨리 이동하세요. 지금 단속 스티커가 안 붙었다는 거는 밤 늦게 와가지고 되는 아침까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안 되면 즉시 단속됩니다. 나가십시오.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사장님, 이 차 모르세요? 이거 탑차? 차 주세요. 차 이동하세요. 그냥 여기서 말을 하고 갈 건데. 아까 이동하시라고. 아까 방송하실 때 그럼 말씀 안 하세요, 가만히. 시간이 그게 지금 횡단보도를 막고 계시거든요. Oh, it's a funny game. Don't believe that it's all the same. Can't think what I just said. 주정차 단속 중입니다. 횡단보도에 정차되어 있는 5,532호 차량 이동하십시오. 주정차. 요 라인으로 해서 이쪽에 도로가 비교적 혼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단속 구간이 지정이 돼 있는데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곳이에요, 이쪽이. 비교적 공간이 약간 있다고 생각해서 주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를 함으로써 혼잡해진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주 시내에 무인 카메라가 지금 현재 211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 48대, 근데 일반 단속권에 168대 정도 돼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것만 저희가 선별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나 이제 그 단속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단속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곳이나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이거 수수하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인지세우고까지 바꾸고 있나. 자, 공간도 마련하고 나가서 어쩌라고 해서. 이거 자꾸 자들끼리인데 끝까지 안 끊어주고 나가주고 있는 그냥 저한테 끊어야지, 끝이고. 이러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반말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뭐 폭행당하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죠. 아니, 여기까지 하나만 봐봐, 내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왜 소리를 치시냐고요? 왜? 따지기가 하면 거 아니야? 이런 불법 주차 차량 하나 때문에 사고 위험성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단속이나 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일종의 해소가 됐을 때는 저런 불법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면은 저 포함해서 운전을 했다는 데서 하나의 뭐 보람도 느끼고 하니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들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 단속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I'll take today over yesterday.
이틀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총파업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의 현은정 조직국장과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청자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학교에는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가 있고요. 돌봄 교실의 돌봄 전담사, 그리고 교육복지사, 그리고 위기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전문 상담사, 그리고 특수교육 실무원,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을 하는 행정실무원, 그리고 청소원 등과 같은 무기계약직과 그리고 매년 채용 절차를 반복하여 채용되는 스포츠 강사, 운동부 지도자와 같은 직종들이 제주도 교육청에는 30여 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난 4월 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2019년 임금 교섭을 요구하였고요. 네. 17개 시도교육청은 총파업 직전에야 기본급을 전년 대비 1.8%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결 수준의 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막아보고자 이제 끊임없이 교섭을 요구하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교섭을 요구한 후에 교육청들은 계속 교섭 이행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노조는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서야 지난 6월 27일 실무 교섭을 처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쟁점을 좀 짚어보기 전에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성훈 교육감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비정규직이란 용어부터 잘못이 됐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파업하는 분들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이기에 고용이 안정됐다라고 밝히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육감님께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회만 되면 저희 보고 자꾸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정규직이 사실 되고 싶습니다. 근데 고용은 사실 안정이 되었지만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했던 처우를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정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 했고 정규직 임금의 80%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규직 임금의 80%가 될 때까지는 저희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용도 여전히 불안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나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도 매년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있는 파업에 본인들이 다시 채용이 안 될까 봐 파업에 참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은 1.8% 이상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전담팀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네, 저희가 사실 TF팀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저희는 이미 2016년도 제주도 교육청과 TF팀을 구성했던 예가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임금 체계를 논의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고 다 공개돼 있는 교섭을 통해서만 저희는 이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제공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임금비 처우 개선 현황에 따르면 기본급이 오르면서 적정 수준까지 임금이 올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사실 임금이 인상된 거는 맞습니다. 급식비도 8만 원에서 작년에야 공무원과 동일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달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교통비와 급식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 6만 7천 원 가량이 산입 범위에 포함돼서 사실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경력이 짧은 직종 경우에는 실질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한 15만 원 가량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은 국민들의 세금을 나누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교육감 역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이 함부로 이용되는 건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임금제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하고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동일임금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제주 학교 비정규직 그 처우를 보면 어떤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임금은 예전에 비해서 전국하고 많이 비슷해지고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많이 비슷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에 자녀 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교무실에 근무를 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이 내일 우리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나는 특별휴가를 써서 갈 거다. 선생님도 특별휴가를 써서 가야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아직 그게 안 돼서 저희는 연차를 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공간에 근무를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라서 특별휴가로 쓰고 저는 연차 휴가를 내서 가야 되고 여전히 이런 부분은 차별을 받고 있고 작년에 단체 교섭을 통해서 많이 해결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은 전국과 동일하게 이제 되지 못하고 여전히 제주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주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1명이 학생 150명의 식사를 책임진다고 들었습니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이 다른 지역의 조리 실무사들은 급식실은 모두가 근무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근데 제주 지역에 있는 조리 실무사들만 특히 유독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에 해야 될 업무를 7시간에 하다 보니 종종거리면서 뛰어다녀야 되고 그 미끄러운 바닥에 뛰어다니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산재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노동을 하다 보니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간으로 좀 느려서 사고도 안 나고 위생적으로 좀 급식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안 되고 있어서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파업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전 파업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물론 임금 인상의 요구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파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취업을 앞둔 딸이 있고 학교에는 학교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다 이제 아이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면 우리 아이들도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파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이 일자리가 좋은 자리라면 내 아이가 와서 다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에서 저희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염원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업은 일단 내일까지는 이어지는 거죠. 네. 이 이후에 노조 측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9일과 10일에 다시 실무 교섭이 있습니다. 실무 교섭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말 이제 성실한 그리고 저희가 납득이 될 만한 안을 가지고 온다라면 저희도 성실하게 교섭을 하고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올해 당장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뭔가 대책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노조와 사용자하고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12주년을 맞아 자연유산 중 한 곳인 거문오름에 나와 있는데요.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중심 거문오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약을 통해 30분 단위로 탐방할 수 있는데요. 등재 12주년 기념 무료 개방을 맞아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좀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좋은 환경도 보고 싶어서 거문오름을 예약을 해서 오게 됐는데 되게 이런 맑은 공기도 쐬고 좋은 경치도 보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더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세계자연유산 등재 12주년을 기념해 이달 한 달을 세계자연유산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곳 거문오름에서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국제 트레킹 행사도 개최합니다. 오늘 서귀포시 표선면 낮 최고 기온이 29.7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서귀포시 위험, 제주시 매우 높음 단계로 햇볕도 매우 강했습니다. 내일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볕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가급적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웃도는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 별다른 특보는 없을 것으로 보여 해상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번 토요일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도 또 한 번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모든 활동을 여론과 연결시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민심과 여론은 같다고 할 수 없겠죠.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여론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깊은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최근 제2공항을 놓고 잇따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재 민심의 흐름이 3, 4년 전과 분명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도민의 대표가 유권자의 변화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